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록입니다. 조금 더 오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올해부터 부산 MBC 라디오 야구 해설위원을 맡은 신봉기 해설위원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때는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김원중 다음인 2라운드에서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즉 전체 14번째로 지명된 선수였다. 신봉기의 부모님은 롯데 자이언츠 골수 팬이시고 신봉기 역시 롯니니 출신이다. 그래서 롯데에 지명됐을 때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온 가족이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선수로 뛰기 시작한 이후로는 자주 다니시던 직관도 안 오셨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 6월 호세 형님이 사직에 왔을 때는 호세를 보러 야구장에 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담당 교수님이 성실하다고 칭찬할 정도로 워크의식도 좋은 선수였다. 데뷔 첫 시즌에는 상위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라서 시즌 초반부터 기회를 많이 받았다. 아직 타격은 많이 부족했지만 경기에 나올 때마다 기대 이상의 수비로 본인의 이름을 팬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성기 시절 돌부처의 표정을 움직이게 했던 전설의 9회 오승환 6실점 경기에서 오승환 상대로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6월 13일 두산전에서 수비 천재 이승화한테 책임 전가 수비를 하다가 싹쓸이 역전 3타점 적시타를 허용한 뒤 여러가지 이유와 함께 2군에 내려갔다. 근데 1군에서 1할 치던 타격 실력이 2군에서는 3할 오픈을 치면서 다시 콜업이 됐다. 하지만 6월 27일 하나전 7회 수비 도중 슬라이딩하다가 어깨가 탈골이 되면서 시즌 아웃을 당했다. 데뷔 2년 차인 2013 시즌에는 문규현이 부진하면서 출장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타격은 여전히 심각했고 좋았던 수비도 예전 같지 못하면서 까이기 시작했는데 한 달 후 타율을 7푼에서 2할 6푼까지 올렸고 데뷔 첫 홈런도 그 시절 장원삼한테 때리면서 서서히 기대를 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롯봉이들의 활약으로 삼성의 김상수를 제치고 이스턴 리그 유격수 부문 1위에 올랐다. 당시 인터뷰 내용도 말을 이쁘게 하면서 팬들을 뿌듯하게 해줬다. 그렇게 앞으로의 야구 인생이 잘 풀릴 것만 같았는데 NC와의 8.18 대첩에서 실책을 3개나 해버렸고 데뷔 3년 차인 2014년에는 문규현이 문대원 모드로 각성하면서 다시 벤치로 밀려났다. 게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내야 유망주 오승택과 박기혁의 복귀, 베테랑 박준서한테도 밀리면서 시즌 종료 후 전준우와 함께 경찰 야구단에 입대를 했다. 2군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당시 경찰 야구단의 감독이었던 유승환 감독이 신봉기가 아니라 신무기가 될 것이며 1군에서 허경민 정도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롯봉이를 설레게 만들었다. 전역 후 확대 엔트리 때 바로 1군에 합류를 했고 타격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2017년 유격수 경쟁자였던 문규현을 3루로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했고 문규현과 다시 경쟁하다가 김동완과 황진수의 등장으로 다시 벤치로 밀려났다. 데뷔 7년 차인 2018년에는 롤런트가 문규현에게 너도 프랜차이즈다 라는 희대 명언을 날리며 2 플러스 1년 10억의 FA 계약을 해버리면서 신봉기의 입지가 위태로웠는데 하지만 그는 실력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 시즌은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으로 남게 되었다. 롯데 유격수 역대 단일 시즌 안타, 타율, 타점, 장타율, OPS, 2루타가 1위, 홈런은 정구선에 이어 2위, 득점도 오승택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당시 주로 7번, 8번 타순에 출전했고 9번 타자가 나종덕인 걸 생각하면 저만큼 득점한 것도 대단한 것이다. 물론 나중에 마차도가 오면서 타율과 타점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새롭게 갱신되었다. 2019년 새로 부임된 양상문 감독은 주전 유격수로 신봉기를 낙점했고 시즌 초반 3할 타율을 유지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5월부터 타율이 1할대까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준우에 이어 또 롯데 자이언츠에서 새로운 월드스타인 신봉기를 배출하였다. 여기서 웃긴 건 경력직 전준우에 내가 잡았어 하고 총총총 걷는 당당함이었다. 그래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었고 이후 이 장면은 영원히 고통받는 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헤딩 수비에 이어 세계 최초로 잡담사의 주역이었다. 근데 만약에 강민호가 아닌 신인이 저랬다면 저 순간이 1군 마지막 무대였을 것 같다. 암튼 작년보다 타격에서 모든 지표들이 하락했고 장점이었던 수비마저 이제는 단점이 되었고 크보 최초로 단일 시즌 복투 100개를 기록한 호수호소인들보다 수비 지표가 낮았던 롯데 유격수 자리였다.
그래서 결국 롯데는 마차도를 영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은 본인 야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 아닐까 싶다. 나이도 30이 넘었고 주전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유격수에는 외국인 선수 마차도를 영입, 1루에는 FA로 안치홍을 영입, 그리고 3루에는 1차 지명 한동희까지. 더 이상 그가 주전으로 설 자리는 없었다. 주전과 백업을 왔다 갔다 하다가 벤치로 갈 때랑 2년을 주전으로 뛰다가 실력에서 밀려 다시 벤치로 가는 건 많이 다를 것이다. 결국 롯데는 최건과 2022년 2차 3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받고 신본기와 박시영을 KT로 보냈다. 부산 성골 런닝 출신이고 팬 서비스도 정말 좋고 매년 기부랑 봉사도 꾸준히 하고 인성 또한 최고라서 롯봉이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트레이드 소식은 정말 아쉬웠다. 하지만 롯데에서는 더 이상 그가 주전으로 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KT 이적 첫해부터 롯데에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버리는 크pon기였다. 주전으로 활약한 것은 아니지만 주전 선수들 부상일 때마다 수비 위치 안 가리고 든든하게 백업 역할을 잘 수행했고 심지어 이대호도 못해본 한국 시리즈에서 홈런을 때리기도 했다. 그래도 한때 우리 식구였으니 그의 우승을 축하해줬고 앞으로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에는 주전보다는 백업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시즌이 끝난 후 FA를 신청했고 미아가 될 뻔했지만 다행히 1+1년 총액 3억 원에 KT의 잔류를 택했다. FA 이후에도 백업으로만 뛰다가 작년 시즌이 끝나고 KT로부터 전력 외 통보를 받고 긴 고민 끝에 선수 생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물론 다른 팀에서도 영입 제안이 왔다고 한다. 베테랑이고 내야 유틸리티라서 충분히 수요가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그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거절하고 KT에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은퇴식은 올 시즌 수원 롯데전에서 할 것 같다. 근데 KT에서는 내 시즌 뛴 게 전부이고 주전도 아니었고 엄청난 성적을 낸 것도 아닌데 KT에서 은퇴식을 챙겨준다는 것은 야구 외적으로도 팀을 위해 헌신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선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프로에서 1000경기나 출전을 했고 단일 시즌 100안타 이상과 두 자릿수 홈런까지 충분히 야구 선수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대단한 기록들이다.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서 아쉽지만 해설위원으로 바로 돌아온 만큼 올해 좋은 해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2의 야구 인생도 응원하겠다. 그럼 오늘의 한마디, 롯데가 가을 야구도 계속 못하고 프런트는 사고만 치고 선수들은 FA로 팀을 떠나면서 팬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신본기 선수의 선행과 기부 덕분에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